자, 오늘 이제 명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죠? 명제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국어야. 그렇지? 조금 논리적인 국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글을 정확하게 잘 읽고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일단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봐봐. 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다시 잘 들어봐. 명제는 뭐라고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써줄게요. 명제가 뭐라고요? 명제. 명제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볼게요. 저건 뭐야? 걸어 다녀라. 좀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그냥 문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얼룩소는 소가 아니다. 명제니 아니니? 명제예요. 그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 저기는 쟤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얼룩소도 소잖아, 그지? 얼룩소는 소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쟤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어? 그 다음에 3번. 나는 키가 크다. 명제입니다. 농담이에요. 웃어요. 자, 그냥 명제가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가 봤을 때 내가 작을 수도 있어. 그죠? 맞아요? 최영만이 내 옆에 딱 서가지고 네가 뭐가 커? 이러면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이건 뭘까?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명제입니다. 순환소수는 유리수 맞나요? 그죠? 유리수의 정의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면 순환소수까지, 무한소수까지 넘어가면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가 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가 됐었어. 그죠? 쟤는 참인 명제입니다. x는 4의 약수이다. 맞아, 틀려? 틀려. 그지? x 값에 따라 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다시 한번. 명제는 뭐라고요, 얘들아?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봐봐. 은우는 여자다. 명제. 그치? 거짓인 명제. 알았어요. 농담 안 할게요. 자, 봐봐.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은 그냥 명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그죠? 진짜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 조건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조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봤을 때 요거 있죠. 5번 봐봐. 5번. x는 4의 뭐다? 약수이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지? x 값이 실제로 4였다면 저기는 쟤는 참인 상황이 됩니다. 그죠? x 값이 5였다면 저기는 쟤는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저렇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왜?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불러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제는 그 자체로 뭐예요?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 그지? 조건이라는 건 뭐야? x 값에 따라 참, 거짓 자체가 바뀌어요. 그죠? 그런 게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조건에서 뭐가 중요할까? 조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약에 배운다면 여기서 뭐에 집중해서 배울 것 같아?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기준으로 뭔가 좀 배우지 않을까? 조건을 배우게 된다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x의 값이 다시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 조건의 진리 집합입니다. 진리 집합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명제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스몰 p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명제는 스몰 p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거는 px, x에 대한 조건이다라고 해서 스몰 p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냥 p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집합, 이건 진리 집합. 조건을 참되게 하는 x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합니다?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용어 정리가 정확하게 그냥 저런 용어가 있구나, 저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다음 보기 2번으로 가볼게. 그럼 봐봐.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 조건 px라고 하는 거. x는 8의 약수이다라고 했을 때 걔의 진리 집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어. 진리 집합은 뭐라고 했어? 저기는 저 조건을 뭐 되게 하는 거. 참이 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 약수를 다 구해주면 되잖아. 1이랑 뭐야? 2랑 4랑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진리집합 P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1, 2, 4, 8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쟤네들만 적인 쟤를 참이 되게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름이 되게 좀 거창하죠. 그냥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인데 이름은 뭐 진리집합이래. 오케이?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진짜가 무슨 진짜야? 참 진짜. 참 진짜. 그 우리 그 뭐지? 아니야. 여기 19금이라서 안 되겠어. 뭐 말하는지 알겠니? 참이슬. 참이슬이 진로예요, 사실. 재민이 잘 아나 보다, 그지? 진로가 새로 나왔어요. 넘어갈게요. 오늘 진짜 농담 안 할게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힘드네요. 자, 다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 R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그럼 진리집합, 다시 봐봐. 얘들아.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있잖아. 조건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장 얘기를 쏙 빼고 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글자로 표현이 가능해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식이 있었어. 그 등식을 뭐라고 불렀지?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그 다음 그 방정식의 해를 뭐라고 불렀지? 그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다라고 불렀지. 맞아요? 그러니까 방정식도 사실은 조건의 일부입니다. 부등식도 여전히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참이 되게 하는, 거짓이 되게 하는. 그지? x값들이 다 존재하게 될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잖아. 조건 제시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조건을 제시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들 있잖아. 그게 사실 조건 제시법의 정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어떤 집합이 있었어요. x 바 해가지고 우리가 px 이렇게 많이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x값들의 집합입니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써주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할까?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은 1과 3밖에 없잖아. 여기 얘는 1과 3을 원수로 가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사실은 이 조건 제시법이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값들의 모임입니다라는 뜻이니까 사실 여기는 얘가 이 조건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조건의 진리 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진리 집합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나요?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바 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1, 0보다 크다. 이 집합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잘 봐봐. x제곱 더하기 1은 무조건 0보다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실수 전체 집합 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됐나요? 그 다음 요건 어때요?
이건 어때? x바 해서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걸 만족하는 실수값이 없겠죠.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다? 공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좋아요. 다음 이제 그 명제라든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노란색으로 아니 주황색으로 쓰죠. 부정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부정. 여기서는 그 원래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네거티브를 의미합니다. 그냥 부정하고 싶었어. 저기는 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어떤 명제가 P였다면은 여기 얘는 이렇게 물결을 해가지고 물결 표시 하나 해가지고 물결 P라고 하고 저기는 이제 물결을 뭐라고 읽냐면 아니다, not P다 이렇게 읽어요. not P. 됐습니다. 물결 P가 아니라 not P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끝나면 여기 얘는 그거가 아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걔가 부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 여기는 만약에 P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참이었다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때 not P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 예를 하나 들어볼까?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식이라고 했으니까 식이나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요거 가지고 내가 not P를 구해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가 참인 명제였다면 여기 얘는 반드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그래서 부정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될 거고 원래 거짓이었던 명제를 부정하면 다시 뭐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명제가 원래부터 거짓인 명제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not P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는 봐봐. 조건도 마찬가지 부정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얘 부정은 뭐가 될 거냐면 마찬가지로 not px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not p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얘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러면 봐봐. p라고 하는 거, px라고 하는 거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참이 되는 x값들을 모아놓은 게 따로 있을 거란 말이야. 거짓이 되는 건 모아놓지 않잖아. 그지? 참이 되는 걸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을 낮에 P라고 생각을 한다면 낮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아니다가 돼버린 거니까 부정이 돼버린 거니까 얘는 P의 여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이었어 라고 해보자. 근데 px라고 하는 애가 뭐였냐면 x 더하기 1은 2였습니다. 3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되나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 있어요? 그러니까 p라는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2 하나밖에 없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부정을 합니다. not px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1은 3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애들은 뭐가 되겠니? 1과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가 아니다니까 P의 여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이 P였다면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가보자.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까지예요.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요거였대. 그럼 조건 not px의 진리집합은 뭔가요? 그럼 얘는 결국 뭐겠어? P의 여집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일 거고. 그치? 그럼 쟤는 1, 3, 5, 7만 빼면 되니까 1이랑 4랑 6이랑 8이랑 9까지 이렇게 되는 게 not P의 진리집합일 겁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조건과 조건으로 하나의 조건을 만들 거예요, 얘들아. 다시 조건과 조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랑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봐봐. 자, P 또는 Q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는 얘, 일단은 이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다시 봐봐.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이 P였다라고 생각해보고 얘의 진리집합이 P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이었어요. 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이 Q다라고 생각해보고 거기는 걔가 3과 4와 5입니다. 라고 생각해볼게.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P 또는 Q다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얘의 진리집합. P 또는 Q라고 했으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뭐가 되면 되겠어?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되면 되겠지. 이게 뭐 한 거야? 두 개 합집합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가 뭐였어? 합집합의 정의가 또는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진리집합도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P 합집합 Q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여기서는 1과 2와 3과 4와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 그리고 Q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도 지금 하나의 뭐가 되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의 뭘 만드는가 하면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저기는 쟤도 여전히 참이 되는 x값과 거짓이 되는 x값 구분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참이 되는 x값들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봅시다. 여기는 얘의 참이 되는 x값들은 뭐가 돼? p를 만족해야 되고, 그지? 그다음에 q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어. 얘의 진리집합은 3일 거야, 그지? 그리고라고 해. 원래부터 교집합의 정의가 그리고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있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해서 여기는 얘는 3이라고 하는 이런 원소를 갖는 집합이 진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또는이랑 그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지? 조건은 뭐예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또는이나 그리고로 결합을 시켜버리면 걔는 몇 개의 조건이 됩니다? 한 개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얘의 진리집합이 P고 얘의 진리집합이 Q라고 했을 때 얘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이 되고요. 오케이? 얘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이 됩니다. 그냥 합집합이랑 교집합의 원래 정의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뭐 해볼 거냐? 부정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 부정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얘를 한번 부정해보자. 여기는 얘를 부정해봅시다. 이거는 선생님이 뭘로 보여줄 거냐면 진리집합의 진리집합 가지고 보여줄게요. 저기는 제가 뭐가 되는지. 오케이? 봐봐. 얘를 부정하면 여기는 얘를 뭐 하기로 했지, 우리? 여집합하기로 했어요. 그죠? 쟤를 여집합한다는 거는 P 합집합 Q 전체 여집합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이겠니? 얘는 not P, not Q, 교집합이니까 그리고가 되는 거야. 얘를 부정하잖아?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부정해. 오케이? 얘를 부정해. not P가 됩니다. 얘를 부정해. 또는 그리고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를 부정해. 얘는 not Q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부정하면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또 뭐 해볼까? 부정해보자. 얘 부정하면 뭐가 될까? not P 또는이 되겠지. 또는 not Q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은 부정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보자. 보기 5번까지만 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다음 조건을 부정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얘는 이런 조건이 하나 있었고 또 이런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죠? 이것 또는 이거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
부정을 말해달래. 그럼 뭐가 되겠어? 얘를 부정하면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되고 얘를 부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1이 아니다. 그리고 y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한번 부정해 볼게요. 뭐가 될까요? x는 1이 아니거나 x는 뭔 소리? y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나요? 용스. 요거. 잘 봐. 얘들아 있잖아. 이제부터 우리가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여기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는 거는 x가 플러스 2이고 마이너스 2이다를 뜻하는 거니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다를 뜻하는 거니? 거나지. 왜냐하면 플러스 2이면서 마이너스 2일 수는 없단 말이야. 맞아요? 두 개의 값을 가져야 돼. x가 2거나 마이너스 2다. 그지? 얘는 거나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한 번만 더 해석해 본다면 x는 2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 상태로 놓고 그리고 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x는 2가 아니고 그리고 그다음에 x는 뭐다?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요건 어떨까요? 다영이가 해볼까? 1보다. 그 뭐야? x는 1보다 크고 등호는 사라졌나요? 네.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x는 3보다 작다. 오케이. 여기 등호가 사라진 이유 알겠는 사람? 모르겠는 사람? 등호 사라진 이유. 그러니까 이거야. 잘 봐봐. 여기 지금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의미하겠지. 그지? 이걸 뒤집어 봐. 그럼 이게 아닌 걸 생각해 봐. 오케이? 그럼 1이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저기선 등호가 빠진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성투야, 5번 한번 해볼까? 갑자기 너무 어렵죠? 이거 잠깐만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저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저건 절대 안 돼. x가 이거 2보다 작은데 그지 5보다는 커야 되잖아. 근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쓰면 이건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식입니다. 이렇게 쓰려고 그런 건 아니죠? 좋아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왜 또는이야? 그냥 또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왠지 또는인 것 같아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또는은 맞거든. 근데 왜 또는일까? 그러니까 지금이 그리고 상태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다의 연립이잖아. 사실은. 그지? 저거는 연립이었어. 연립이라는 건 이고 그리고의 의미였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였다는 거야? 2가 x보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이 되는 거고 여기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한 땀 한 땀. 그래서 헷갈려요. 이렇게 또는으로 돼 있는 거랑 그리고로 돼 있는 요 말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썼던 것들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좋아요. 자, 다시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정석은 요거 관련된 지금 그냥 이 명제랑 이 조건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보기 문제가 다야. 그리고 오늘의 메인 테마, 진짜 중요한 테마를 할 건데 봐봐. 우리가 지금
분명히 뭘 하고 있어? 명제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고 있어. 그런데 그냥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은 걔는 그 명제다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건 그냥 그 국어 시간이라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야. 왜 수학 시간에 이런 걸 배우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지. 별로 의미가 없어. 그지? 그런데 조건부터는 뭐가 좀 있어? 의미가 조금 있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뭘 배우냐면 집합이라는 걸 배우거든.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지?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만족하게 하는 x값들을,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봤을 때 거기는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 명제를 이제부터 그냥 이런 명제 말고 그냥 조건들을 가지고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거는 좀 의미가 있는 일일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할 거야. x는 4의 배수라면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라는 이런 뭘 봤냐면 문장을 하나 봤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문장은 사실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어떤 하나의 조건과 또 다른 하나의 조건으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두 개의 조건을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연결한 문장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원래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이 따로 존재했었고 그지?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이 따로 존재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을 이면 이다라고 이렇게 묶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는 거야. x가 4의 배수면 그 4의 배수는 무조건 2의 배수지. 맞아? 그럼 여기는 얘는 이 x에 상관없이 x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명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건 두 개를 이면 이다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봤더니 거기는 걔는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돼버렸어. 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하나의 명제, 참인 명제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명제 파트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이 명제지. 여기는 요 명제가 주 테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메인 테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그냥 주어져 있는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생명제 있지. 생명제. 얘는 의자다. 이런 거 있지. 그런 건 선생님이 생명제라고 불러요. 그냥 생명제. 그리고 요거는 어떤 명제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뭐야 이게 Q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이면 이다로 묶어놓은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얘는 P이면 Q이다 라고 이렇게 기호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면 이다로 이어놓은 그 명제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명제가 여기서 조금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명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따로 있고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있지. 그러니까 그 집합들을 가지고 여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거기는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쪽 명제 파트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생명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아까 해봤지만, 그지? 생명제는 너무나 쉬워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이 명제를 배우기 위해서 P이면 Q이다 꼴이라는 이 명제를 배우기 위해서 배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자. 자, 이번 테마는 뭐냐면 이제 P이면 Q이다 인 명제. 요런 명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됐죠? 다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여기는 얘는 하나의 뭐가 된다고? 명제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저기는 제 참과 거짓은 직접 읽어봐야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얘가 뭐였어? x가 뭐라면 4의 배수라면 이면 x가 2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의 진리집합은 4, 8, 12, 16, 땡땡땡땡 이런 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2, 4, 8, 6, 8 그지? 2, 4, 6, 8, 10, 12 땡땡땡 이런 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두 개를 봤더니 그러니까 4의 배수라면은 무조건 2의 배수구나. 4의 배수라면 무조건 2의 배수구나. 4의 배수라면 무조건 2의 배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얘에 있는 원소는 무조건 여기 있는 얘에 들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 그걸 우리가 기억으로 뭐라고 써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조건의 진리집합과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을 일하면 여기 있는 얘를 무조건 만족할 게 분명하니까. 그치?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여기 있는 얘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에서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얘는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참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때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얘는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 있는 얘의 진리집합을 내가 라지 P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애가 Q에 완전히 포함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명제는 뭐라고 말해? 참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포함 관계가 없어. 이런 상황을 발생했다면 여기 얘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이런 명제를 너희가 발견했잖아? 그러면은 이 명제를 읽어서 거기는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참 거짓의 판단은, 여기 있는 얘의 참 혹은 거짓의 판단은 뭘로 한다? 진리 집합으로 한다. 진리 집합의 정확한 여기는 포함 관계로.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여기는 얘 판단을 합니다. 참 거짓을 판단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명제 얘기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집합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집합 다음에 명제를 배우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여기는 이 명제, 이렇게 돼 있는 이 명제의 판단은 뭘로 하기로 했다고?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런 포함 관계가 된다면 얘는 참인 거고요. 이런 포함 관계가 안 된다면 얘는 거짓인 겁니다. 라고 생각하기로 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자, 보자. 다시 한번.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볼게. 자, 여기는 얘가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임을 진리집합을 써서 보여라 라고 돼 있어요. 참임을 보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 조건은 뭐예요? 얘가 5 해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P라는 진리집합이고요. X가 1보다 큽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는, 얘가 Q라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Q가 지금 P를 완전히 뭐하고 있구나?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쟤는 참이구나 라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X가 5보다 크면 5보다 큰 수는 무조건 1보다 크겠지? 얘는 참이지? 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자, 여기는 얘가 거짓임을 진리집합을 써서 보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마 3과 3입니다. 얘의 진리집합은 뭐겠어? 그냥 3인 거지 뭐. 됐어? 그냥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기는 쟤는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됐어? 자, 부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시 이쪽으로. 자, 봐봐. 두 조건 P랑 Q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다시. 자, 여기는 얘가 조건입니다. 여기는 얘가 조건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P라고 하는 애의 진리집합과 Q라고 하는 애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 진리집합은 그냥 뭐라고 얘들아? 이걸 만족하는 그냥 조건 제시법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진리집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기 있는 쟤만 그냥 보면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입니다. x가 지금 마이너스 2 포함되고 2까지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게 확실해? 얘가 얘를 포함하는 게 확실하지.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2번 가보자. 2번.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랑 얘가 의미하는 거랑 잘 생각해봐. 지금 봐봐. 이거 지금 등식이지 얘들아? 이거 등식입니다. 등식이랑 등식이에요. 근데 저건 방정식이니 항등식이니? 당연히 방정식일 거고 방정식이니까 조건인 거야. 그럼 저걸 만족하는 애들이랑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애들이랑 저걸 만족하는 애들이랑 비교 한번 해보자. 누가 누구를 포함할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일단 여기 있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밖에 없냐면 0과 0밖에 없어. 0,0밖에 없어. 다른 거 없습니다. 그지? x랑 y가 다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일단 0,0 되는 거 맞죠? 0,0 되는 거 맞죠? 그런데 0,1도 되지. 1,0도 되지. 등등등등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만 0이라면 쟤는 무조건 0이 될 거니까 쟤는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럼 얘의 포함 관계는 지금 이렇게 성립하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성표? 집중.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중 잘해야 돼. 자, 여기는 얘를 볼까요? 여기는 이거랑 여기는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4번이 더 쉬워 보니까 4번 먼저 하고 가자. 자,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은 뭐야? 뿔마 2. 그지? 여기는 얘도 이거 x 하나 날려버리면은 x제곱은 4가 되니까 얘도 뿔마 2가 되겠지? 가 아니라 x 함부로 날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렇죠? x 함부로 날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로 x는 묶는 겁니다. 얘의 근은 뭐가 돼요? 0과 뿔마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따지면 여기는 얘가 맞죠. 얘는 지금 0이랑 마이너스 2 플러스 2인데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건 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4번 가보자, 4번. 4번. 자, 4번에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 얘가 의미하는 거? 그렇지. x랑 y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의미잖아. 그지? x랑 y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의미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얘가 의미하는 절대값이 들어있는데 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한번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봐. 되게 쉬운 얘기거든, 사실. 여기는 얘가.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다시. 절대값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게 지금 x 더하기 y래. 이렇게. 그럼 도대체 저기는 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뭘까요? 둘 다 음수다? x 플러스 y가 음수다. 좋아요. x 플러스 y가 음수다를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어차피 양수거나 음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란 말이야. 얘가 양수였다면 얘는 x 더하기 y로 나오겠지.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y보다 큰가요? 아닙니다. 같죠?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y로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무슨 수가 되겠어?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음수가 되죠? x 더하기 y를 음수라고 봤잖아, 우리가 지금. 그럼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얘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x 더하기 y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성립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x 더하기 y가 음수였으면 좋겠네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이랑 완전 똑같은 조건, 이 조건이랑 완전 똑같은 조건이 결국은 뭐냐면 x 더하기 y가 음수네 이런 조건이고, 여기는 얘랑 똑같은 조건은 x가 양수일 때 y가 음수네 또는 x가 음수일 때 y가 양수네. 이게 얘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있을까? 얘만 봐도 일단 얘는 둘 다 음수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는 둘 다 음수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미 깨져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는 건 명제라는 파트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생명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국 뭘 보고 있어?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집합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뭘로 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주고 있는 거야. 사실은 집합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 얘는 명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건 제시법 두 개로 주어져 있는 그 집합의 포함 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조건이랑 이런 조건들은 이런 저런 표현들은 전부 다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될 거고요. 그 개념들에 대한 수학적인 지식이 당연히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어려워하는 거고 명제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게 다였어. 이거 되게 쉽잖아. 그지? 이게 되게 쉬운데 여기는 이거는 내가 판단하기 좀 어렵죠. 맞아? 이런 생각들. 이걸 토대로 이런 생각들을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잠깐 우리 쉬었다가 갈게요. 봅시다. 어제 선생님이 강의를 찍다가 강의를 딱 이게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딱 해야 되는데 일시정지를 안 하고 딱 나갔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강의 시작합시다. 그러고서 다시 누른 거야. 그때부터 일시정지가 된 거지. 그래서 막 강의를 막 열심히 했어.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쉽시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딱 눌렀다. 다시 이게 쉬는 시간만 다 지킨 거야. 강의 하나에. 그래가지고 강의 하나 날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볼게요. 자 유제 22-1번 볼게요. 참고해서 판별하여라. 일단 x랑 y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줬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부등식을 줬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중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렇게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 뭘 찾으려고 노력하냐면 정수인 점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3이랑 4랑 이 두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슨 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그죠? 고등학생들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얘는 지금 뭐가 있어요? 2.1도 있고 2.2도 있고 2.3도 있고 2.0001도 있고 다 있어. 그지? 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실수라고 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걔네들의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어쩔 수 없이 뭘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수직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2에서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 이렇게 그려주고요. 3에서부터 어디까지니? 7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아이들은 지금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지금 정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저건 참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 그지? 맞아? 정수 입장에서 본다면 3과 4고 쟤는 3, 4, 5, 6, 7이니까 포함 관계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실수라고 줬어. 얘가 만약에 정수다 이렇게 줬다면 쟤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다음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네요. 자, 저기 이제 2번을 우리 해석해 보자. 일단 2번보다는 3번이 더 쉬우니까 3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다. x는 뿔마일이죠? x는 0뿔마일이죠? 그지? 그냥 포함하게 성립하는 거 맞지? 얘는 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뒤에 게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는 지금 S반입니다. 그죠? 고1 S반이에요. 하늘이는 S반이다. 이건 맞아. 그지? 근데 S반은 하늘이다. 이건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벌써 실생활 속에서 이미 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늘이만 있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S반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S반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 하늘이도 있고요. 등등등등등 있습니다. 그죠? 미안해요. 등등등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야. 알았죠? 다시. 이런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는 S반이다라는 명제는 맞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S반이 하늘이다 이런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예요. 왜?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2번 볼게요.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대요. 다시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건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줬고요. x, y라는 게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됐어. 이거이면 x가 1보다 크다 또는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줘져 있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반대로.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다라고 하면 이건 성립하는 게 맞거든. 그지? 1보다 큰 거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2보다 클 거고 1보다 큰 거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1보다 클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이면 이거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있었다면 이건 참인 명제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이거이면 이거다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걔의 참 거짓을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 집합,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리집합.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P이면 Q이다권의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리집합입니다. 나중에 물어봤을 때 진리집합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이 뭔지도 대답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진리집합인 거야.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들의 모임 혹은 Y값들의 모임 그 집합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과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보여주는 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 잘 보여주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발례라고 하는 거거든. 발례.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발례라는 얘기를 잠깐만 할 거예요. 발례. 발례는 뭐냐면 반대가 되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는데 거기는 걔가 틀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P이면 Q이다. Q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Q가 왜 이래? Q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가 참이라면 어떻다고? P가 Q에 포함돼. 이렇게 돼야 돼.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가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짓이다. 여기는 얘가 거짓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그러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지금 뭐냐면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지금 P가 여기 이렇게 P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Q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얘가 원래 지금 참이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데 Q 안에 이렇게 P가 쏙 들어가 있어요. Q 안에 P가 쏙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얘가 삐져나온 거야. 지금 요것처럼 이렇게 삐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없었다면은 얘는 참이 되는 명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살아 있었다면, 이 부분에 뭐가 원소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얘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 발례라고 하는 건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쪽 부분, 여기는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P차 집합 Q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얘를 발례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는 저 원소가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그지?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여기는 이 원소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이 원소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 거, 여기 있는 얘는 만족해. 이걸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애 중에서 얘를 만족하지 않는 애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 P에서 Q에 있는 건 빼달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만족하면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걸 찾는 거를 발례를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발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지 않는 것 중에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작은 거 기준으로 찾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 기준이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거여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y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한 2분의 1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거 만족하지 않는 거 확실하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x가 얼마가 되면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뭐 그냥 대충 한 10에 한 100제곱 정도로 볼까? 한 10 정도로만 봐도 괜찮겠죠. 그죠? 10 정도로만 봐도 이거 두 개 더하면 2보다 클 거예요. 두 개 곱하면 5니까 1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지? 그럼 얘는 만족하면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이쪽 부분에 있는 원소를 찾아낸 거잖아. 그지?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포함관계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거짓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바로 증명이 가능하거나 포함관계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라면 그대로 증명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면 되는데
저기는 제 같은 경우는 이걸 만족하는 XY 값들을 내가 다 구할 수 없고 이걸 만족하는 XY 값들을 다 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의 포함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기는 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사람이 부정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쟤는 거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뭘 찾기 시작하는 거야? 발레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발레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 여기 있는 얘가 안 되는 애 중에서 얘가 되는 애를 찾으려고 노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레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거 발레도 찾는 거 되게 많이 해봐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딱 보자마자 아이고 여기는 얘는 x가 10이고 y가 2분의 1이면 이건 성립하지만 얘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찾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지? 딱 보자마자 찾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얘는 만족하지 않은데, 그지?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 그지? 얘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 둘 다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쟤도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1보다 작은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x값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죠? 저런 식으로 찾는 거를 저런 식으로도 우리 뭘 할 수 있다?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거짓인 경우에. 발레라는 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다음 보자. 이것은 또 왜 갑자기 얘야? 갑자기 얘는 또 뭐야? 그냥 얘는 뭐냐면 지금 갑자기 이게 여기 왜 나왔지? 자, P, 그다음에 여기 이제 Q 두 개 뭐야?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얘는 그냥 조건입니다. 각각의 조건. 얘 조건이 있고 얘 조건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하나의 조건이겠지. 여기는 얘도 하나의 조건이겠지. 여기는 얘도 하나의 뭐겠어? 조건일 겁니다. 그지? 그 조건의 진리집합을 말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지? 얘는 P이면 Q이다 꼴의 어떤 명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조건입니다.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건이 되는 거고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명제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 조건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잘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P 또는 Q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 또는 얘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얘도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네들도 수직선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수직선 쭉 그려주고요. 1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4도 찍어주고 2도 찍어주고 그다음 마이너스 1도 찍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랑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P입니다. P.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오는 거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는 얘가 Q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P 또는 Q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합쳐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합집합을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이만큼 다 될 거고 이만큼 다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니?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게 요거 두 개를 합친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는 걔 뭘 찾고 싶은 거야? 진리집합을 찾고 싶은 거죠. 걔의 진리집합은 그냥 뭐라고 했어? 여기는 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 제시법을 하나 만들면 끝난다고 했죠? 이게 진리집합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이게 1번 답이 돼요. 그럼 2번 답은 뭐가 될까요? 2번 답은? 요거 두 개 뭐야? 이고, 그리고니까 얘는 뭐야? 교집합의 느낌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니까 여기만 겹친다, 그지? 겹치면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을 모아주세요가 2번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다음 3번 보자. P라는 집합은 여기 해놨고요. 그 다음 Q라는 집합을 볼게요. Q라는 집합에 부정을 해달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Q라는 집합은 이거였단 말이야. 지금 요거에 부정을 해달라니까 2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등호는 빠지겠죠? 양쪽에 등호가 있었으니까. 됐나요? 부정을 한번 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보니까 또는이니까 이제 뭐 할 거야? 합쳐버릴 겁니다. 오케이? 합쳐버리자. 뭐랑 합칠 거야? P랑 여기는 요 노란색이랑 합칠 거야. 그치? 그러면은 P랑 노란색이랑 합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다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얘부터 요만큼 이렇게 다 되는 게 맞겠네. 그치? 됐습니다. 그럼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x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의 집합을 얘의 진리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보자. 자, 22-3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명제예요. 그죠? 명제입니다. 오케이? 명제는 총 3가지 종류의 명제가 있어요. 그중에 우린 2가지 명제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그냥 생명제입니다. 그죠? 민우는 안경을 꼈습니다. 참인 명제. 생명제. 그냥 말로 돼 있는 명제들 있잖아. 그지? 그냥 생명제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명제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문제에도 거의 안 나올 거고 나와봤자 그냥 무조건 맞을 겁니다. 그걸 틀리진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지? 결국은 뭐야? 조건과 조건으로, 조건이면 조건으로, 조건이면 조건이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걔가 하나의 명제라고 했고, 그게 2번째 명제고요. 그 명제가 우리 명제 파트에서 하는 메인 테마라고 했고, 얘네들의 참 거짓은 뭘 가지고 판단합니다라고 했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봐봐. 판단 기준들이 다 있어요. 수학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얘기 잠깐만 해보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뭘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의 대소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어. 판단 기준들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판단 기준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고 싶어.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판별식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있단 말이야. 판별식이 양수면 2개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1개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음수면 0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 기준들이 다 있는데 그 판단 기준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딱 잡지 못한 상태에서 더 접근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해줄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 판단 기준이 뭐라는 거야?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라는 거고요. 그렇지?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을 뭐 해야 됩니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게 참일 조건이고요. 포함하지 않는다면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하나라도 포함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봐봐. 지금 얘가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고 요렇게 주어져 있대. 세 부분집합 PQR이 저렇게 있었는데 저렇게 주어져 있대. 그럼 저 상황을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P랑 Q랑 합집합을 했더니 뭐가 됐대? P가 됐대.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니? P라고 하는 애가 Q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P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 Q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상황이니? Q랑 R이랑 서로 소래요. 그치? 근데 P랑은 모르겠지만 Q랑 서로 소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재 R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주어진 조건은 이런 조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명제들의 뭘 생각해 주세요? 포함 관계를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참거짓을 판단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1번 봐봐. Q이면 P다라고 돼 있어. Q가 지금 P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명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두 번째 가보자. R은 not Q래요. 그럼 not Q를 한번 생각해. not Q는 뭐야? Q의 여집합이라고 있거든.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Q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말하는 거잖아. 거기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R이 쏙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지.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 맞단 말이야. 여기 얘는 되는 거 맞습니다. 따라오고 있니? 오케이. 다음 여기 얘는 뭐야? P2고 Q래. P2고 Q는 뭐겠어? 하나의 조건입니다. 얘도 하나의 조건.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야? P 교집합 Q예요. P 교집합 Q는 뭐예요? Q입니다. Q. 그지? 그 Q라고 하는 게 나달이래. 이번엔 나달. 나달이면 R의 뭐야? 여집합이잖아. R의 여집합을 생각해봐. R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R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 부분 다 말한단 말이야. 그 바깥쪽 부분 다에 Q가 쏙 들어가 있나 봤더니 쏙 들어가 있잖아. 그지? R의 바깥쪽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 이 바깥쪽 부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안에 Q가 쏙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그럼 얘는 뭘까? P2고 R이래. P2고 R. 그럼 뭐야? 여기지, 여기. 교집합이니까.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면 이 바깥쪽, 이걸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 부분이잖아. 그지? 나머지 바깥쪽 부분에 포함되어 있니를 봤더니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얘도 맞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명제는 어떨까? P 또는 Q래요. P 또는 Q는 합집합이니까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는 걔가 아래 들어가 있니? 아니잖아. 이건 포함하게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포함 관계를 가지고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개념 가지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죠, 얘들아?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22-3번까지 두 문제인가요? 그거 두 개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22-3번 봅시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기는 얘이지. 얘는 빠르게 일단은 Q 교집합 P의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얘는 Q 차집합 P로 바꿔줍니다. 그지? 지금 뭘 보고 싶은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 보고 싶은 거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은 빠르게 차집합으로 바꿔준 겁니다. 형태를.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공집합이라고 준 거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Q에 있는 것들은 P에 다 들어 있어요. 그지? 그래 빼야지 그래 공집합이 될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여긴 얘가 P가 되는 거고요. 여긴 얘가 지금 이렇게 Q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괜찮죠? 다음 여긴 얘로 가볼게. 여긴 얘로. 이거는 그냥 뭐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P잖아, 그지? 맞아요? P랑 그러면 R이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서로란 소리다, 그지? 그러니까 P 바깥쪽에 R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Q랑 P랑 포함하게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 R이랑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 보이죠? P의 여집합 이렇게 다 보이지? 이렇게 바꿨죠? 그럼 P의 여집합이 여기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 맞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Q의 여집합이랑 R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누가 봐도 이게 딱 포함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Q이고 나달이래. Q이고 나달. 나달은 뭐야, 나달? 나달은 이 R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그럼 나달이랑 여기는 Q랑 교집합을 해버리면 그냥 Q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Q였어. 그럼 1번 보기랑 똑같은 거니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얘는 뭐야? Q 또는 P래. 그럼 여기는 얘가 뭐야? P가 되겠지, P. 오케이? P 전체 이게 됩니다. 나달. 맞는 얘기다, 그지? 나달에 P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명제입니다. 마지막 명제. 이제 명제에 대해서는 여기는 얘가 답니다. 그래서 명제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제 종류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명제 종류. 첫 번째는 그냥 생명제. 생명제라는 말은 전문 용어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냥 선생님이 분류하기 좀 그래서 그냥 생명제라고 하는 거고 생명제가 어떤 뜻을 말하는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명제가 있어? P2면 Q2다 꼴의 명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메인 테마라고 했어요. 그죠? 명제 파트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나 혹은 또는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얘가 포함된 명제가 있습니다. 저기서 얘를 볼 수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x보다 크다 이렇게 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수학에서 임의의라는 말은 모든이란 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임의의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임의에 뭔가를 넣었을 때 근데 그 임의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지? 그걸 다 선택한다면 결국 모든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임의는 모든입니다. 됐나요?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저거이고 저거인 실수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어떤이 포함된 어떤 그런 명제가 있을 때 그런 명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건 여기는 이 이야기고 앞에서 이 이야기 두 개는 다 했던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얘가 성립하나요? 성립하나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큰가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x는 얘가 0이고 얘가 1이 되는 이런 함수 아니니? 0보다 작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쟤는 거짓입니다.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저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는 제 이제 부정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되게 쉬워요. 그냥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임의의 모든 실수에 x는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맞나요?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일 수도 있잖아. 0 하나가 빠져 있잖아 지금 현재. 그지? 쟤는 틀린 명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거짓인 명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이 어떤이라는 말은 뭘까? 어떤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될까? 어떤이란 말.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니? 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된다, 어떤 건 되나요? 이걸 묻고 있다는 소리는 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거고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쟤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는 게 하나라도 뭐라고? 되는 게 하나라도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이라고 하는 말을. 됐죠? 보자. 자, 여기는 얘를 그냥 봐봐. 지금 여기는 얘는 어때?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니?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건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실수 입장에서. 그지?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거짓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괜찮니? 그냥 이런 명제.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기는 이런 그냥 명제가 있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도 지금 뭘 바라볼 거냐면 여기는 이 명제의 부정을 바라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명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모든 x에 대하여 px입니다. 이런 형태의 명제가 있고요. 또 어떤 x에 대하여 qx입니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이런 명제가 얘네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각각을 뭐 해볼 거냐면 부정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는 얘를 부정 한번 해봅시다. 부정. 여기는 얘도 뭐 해볼 거냐면 부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할 거야. 일단은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게. 되게 쉬운 얘기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 S반에 있는 사람이 모두 100점입니다. 라고 얘기해볼게. 걔를 부정해봐. 다 100점이 아니야. 모두 100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가 맞니? 모두 100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걸 부정한다면 100점이 아닌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라는 뜻이어야 되지 않을까? 모두 100점이 아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두 다 100점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쟤를 부정할 때 모든 x에 대해서 px다라고 하는 저기는 쟤를 부정하려면 되는 게 하나라도라는 뜻으로 바뀌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모든 x 여기는 얘 모든이라는 단어를 부정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어떤 x에 대하여로 바뀌고요. 100점이 아니다. not px다. 이렇게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100점이다의 부정은 모두 다 100점이 아닌 게 아니야. 그죠? 100점이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점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x에 대해서 px다, qx다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봐봐. 여기서 어떤 사람은 100점이에요 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100점이에요를 말해볼게요. 그러면 100점인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근데 그게 거기는 걔를 부정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모든 사람이 다 100점이 아니야. 이게 되는 거지. 100점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이걸 부정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100점이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어떤을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100점이 아니야. 얘는 not qx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어떤이 되고요. 어떤의 부정은 뭐가 됩니다? 모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돼.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냥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 되는 게 하나라도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어. 됐어?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다음 명제 부정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럼 1번. 자, 1번을 우리 한번 부정해보자. 한 명씩 한번 해볼게요. 하늘이 먼저 해볼까? 1번 부정해보자. 그렇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렇게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다 0만 집어넣어 성립하는 거 바로 확인되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되나요?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 아까 처음에 했을 때가 거짓이었지. 안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니까 뭐가 돼버렸어? 참이 돼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명제가 참이었을 때 걔를 부정하면 거짓이 된다고 했고 그 원래가 거짓이었다면은 걔를 부정하면 참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똑같은 얘기다. 그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의는 빠르게 그냥 모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우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듣니? 다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상황을 생각해봐. 하나는 0보다 커요. 그죠? 하나는 0보다 큽니다. 하나는 0보다 어때? 작아요. 이걸 부정하잖아? 그럼 뭐밖에 안 남아? 0 하나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있잖아.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도 어차피 얘랑 얘랑의 교집합을 생각하는 거니까 x는 0이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보세요. 그냥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자연스럽게 보세요. 거기는 걔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야.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잖아.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됐나요? 좋습니다. 자, 어떤 실수는 0인가요? 그죠? 어떤 실수 0이잖아. 그치? 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됐나요? 다음 이제 은우 차례네요. 이거 하다가 내가 그냥 막 뺏어버렸지. 미안해, 민우야. 하다가 마음이 급했어, 선생님이. 좋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뭘 실수 x에 대하여 제곱이에요. x제곱으로 하면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좋았어. 이렇게 돼 있어.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건 0보다 클 겁니다.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얘는 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4번. 이거 해보자. 이걸 부정해 볼게. 자, 여기 조건이 여기 달려있어. 여기. 근데 이거를 있잖아. 이것도 봐봐.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조금만 바꿔보자. 저기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니? 실제로. 이거인 실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이거인 실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이거는 그냥 뭐겠어? 그냥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다 라는 뜻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얘였잖아.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자꾸 바꿔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여기는 얘를 막 부정하려고 하니까 어때? 좀 뭔가 배운 게 없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그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형태로 자꾸만 바꿔가면 생각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4번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여기는 얘를 용스가 부정해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x-2가 0보다 작다. 작거나
거나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쓸게.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x가 뭐야? 2보다 작다 이거. 또는 얘는 뭐니? x제곱이 뭐예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잖아. 됐나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애는 x는 뭐겠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x가 2보다 작다니까 여기는 얘가 얘에 완전 포함돼가지고 얘가 된단 말이야. 그럼 모든 실수가 x는 2보다 작니? 그건 아니잖아, 그지?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명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잘 봐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명제 종류를 따진다면 생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꼴의 명제가 있고 모든가 어떤이 포함된 명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이 얘기했을 때, 요 이야기 했을 때는 꼭 무슨 얘기를 다뤘었냐면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지? 첫 번째 명제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명제, 여기는 얘도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어?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거든? 근데 진짜 신기하게 P이면 Q이다꼴의 명제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넘어왔어. 그지 않니? 왜 그런지는 요거 다음 시간에 밝혀집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